당장 인테리어를 끝냈을 때는 이쁠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쁘고 깨끗하고 정돈된 집에서 살려면 마감재의 중요성보다도 이런 수납의 중요성, 정말 중요한 꿀팁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스튜디오 에드윈 에드윈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리는 프로젝트 현장은 강남에 위치한 개포 DH 퍼스티어 21평형 프로젝트의 현장입니다. 저는 인테리어를 이제 준비를 하시거나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꿀팁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은 영상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. 인테리어를 보통 준비를 하거나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어떤 마감재를 할지 정말 고민을 제일 많이들 하세요. 저희 에드윈에서 보는 관점은 마감재도 정말 중요하기는 하지만 수납에 대한 계획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. 사실 이런 수납에 대한 계획이 정말 잘 되어 있지 않다면 이쁘지만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된 집에 살 수밖에 없고, 집이 아무리 이뻐도 그 이쁜 값어치를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. 가족 구성원이 3인 가족 구성원이셨고,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 냉장고가 4도어 냉장고, 4도어 김치 냉장고, 3도어 김치 냉장고, 그리고 스타일러부터 워시타워까지 전부 다 수납이 가능하게끔 구성을 해드렸습니다. 고객님과 이런 수납에 대한 어려움을 저희가 어떻게 같이 해결을 해드렸는지 현관부터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 우측에는 작은 신발장이 위치를 해 있었고, 이 신발장 앞쪽에는 세탁실 겸 팬트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작은 공간이 하나 위치를 해 있었습니다. 이 팬트리 벽 옆쪽으로는 기역자 형태의 싱크대가 위치를 해 있었고, 이 싱크대 옆쪽에는 냉장고 한 개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. 사실 이번 프로젝트 현장에서 공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세탁실을 들어갈 때 무조건 현관을 지나쳐서 세탁실로 들어가야 되는 동선에 대한 불편함이 가장 크게 존재를 했었는데요. 그래서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해결을 해드렸냐면, 이 우측은 기존처럼 신발장을 그대로 만들어 드렸습니다. 근데 이 기존에 있던 신발장 이 한 통만으로는 사실 요즘에 우리가 사용하는 신발들을 다 담기는 정말 어려운데요. 이 세탁실과 팬트리로 들어가는 이 도어의 위치를 저희가 신발장으로 다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. 현관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세탁실로 들어가야 될 수 있었던 이 공간을 보일러가 깔려있는 이 바닥 쪽으로 들어가실 수 있게끔 구성을 해드렸습니다. 고객님께서는 냉장고를 총 3대를 사용을 하셨어요. 이 3대 중에 2대는 4도어의 형태의 냉장고였는데요. 이 냉장고를 놓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벽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형태였습니다. 그래서 이 튀어나와 있는 벽도 저희가 좀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이 라운드 형태로 깔끔하게 이렇게 구성을 도와드렸고, 이 냉장고 벽 뒤쪽으로는 이 남는 짜투리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요. 이 짜투리 공간도 이런 고객님의 생활용품들을 좀 보관하실 수 있게끔 수납 공간으로 깔끔하게 활용을 다 해드렸습니다. 신발장 사이에 이 공간에 저희가 팬트리를 하나 구성을 해드렸는데요. 이 팬트리는 21평에서 정말 나올 수 없는 팬트리의 사이즈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. 우측과 좌측 공간에 수납 공간을 정말 빽빽하게 많이 만들어 드렸어요. 이쪽 공간에는 세탁기가 위치가 될 공간이고, 이 뒤쪽 이 작은 공간에는 김치냉장고가 들어갈 예정입니다. 세탁기 공간과 이 김치냉장고 사이에도 비는 공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. 이 비는 공간도 저희가 이런 망장을 통해서 이런 수납 공간들을 최대한 좀 활용하실 수 있게끔 구성을 도와드렸습니다. 스타일러의 위치는 이 입구 쪽으로 저희가 만들어 드리면서 고객님께서 외출하고 바로 들어왔을 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고, 이 좌측은 저희가 옷을 수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많이 만들어 드렸어요. 팬트리 공간인데 왜 옷장을 만들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21평이다 보니까 우리가 방에 붙박이장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짠다고 해도 이불이나 이런 옷들을 다 담을 수 없었는데요. 저희가 이렇게 고객님께서 옷을 보관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깔끔하게 장으로 다 구성을 도와드렸습니다. 저희가 사용한 경첩은 블럼 제품의 107도 경첩을 사용을 했습니다. 보통 도어의 위치가 이 정도 각도밖에 열리지 않는다면 사용할 때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, 이렇게 도어의 위치가 조금 더 반경이 열리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, 이런 수납장들은
저는 거의 매일 열게 되는 장이에요. 사실 이런 장들에 좋은 하드웨어를 사용을 한다면 좀 더 오랫동안 더 잘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니즈는 포도어짜리 냉장고, 포도어짜리 김치 냉장고가 꼭 들어가기를 원하셨는데요. 저희가 그런 냉장고를 수납을 하기 위해서 기역자 형태의 대면형 형태로 만들어 드렸고, 뒤쪽에 냉장고 2대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대면형 형태로 만들면서 저희가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이 좀 신경을 썼는데요. 사실 이렇게 코너 부분들이 죽을 수 있는 공간도 저희가 수납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도어의 형태도 이런 형태로 저희가 구성을 도와드렸습니다. 인덕션 하부에는 블럼의 TOB 형태의 방식으로 작동하는 서랍장을 설치를 해드렸어요. 터치를 했을 때 이렇게 서랍장이 튀어나오고 우리가 닫았을 때 자연스럽게 닫힐 수 있는 형태를 설치를 해드렸는데요. 이렇게 설치를 안 해드리면 중간에 손잡이가 들어가거나 이 서랍장을 열어야 되는 구조가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, 그런 구조를 없애고 이런 TOB 형태로 만들어 드리면서 조금 더 주방이 더 심플하고 간결하게 보일 수 있고, 이 블럼의 안타로 대짜리 제품을 이렇게 구성을 도와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 안쪽도 보시면 전부 다 블럼 제품으로 양념 망장을 저희가 다 만들어 드렸고요. 블럼의 안타로 제품을 다 활용을 해서 이렇게 수납 공간도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. 이런 수납 공간들을 전부 다 블럼 제품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오래 쓰고 부드럽고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구성이 잘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서랍장들도 다 블럼 제품의 언더레일 제품을 다 사용을 해서 서랍장이 가로가 길지만 무게 하중을 좀 더 최대한 버틸 수 있고 좀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. 밥솥이 들어갈 공간은 블럼의 아벤토스 제품으로 저희가 리프트장을 설치를 해드렸고, 이 위쪽 공간도 저희가 이렇게 리프트장 형태로 구성을 도와드렸는데요. 문을 열었을 때 고정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는 이런 꿀팁들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상부장의 도어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서 좀 사용하실 수 있게끔 우에서 좌로 열 수 있게끔 이렇게 제작을 도와드렸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싱크대 상판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. 이 세라믹으로 시공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속적으로 깨끗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자재는 저는 좀 세라믹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인조 대리석을 사용했다라고 할 경우에 좀 몇 개월 사용하다 보면 이런 뭐 스크래치도 막 이렇게 눈에 보이고, 심지어 좀 잘못 시공되거나 좀 오래되거나 하면 막 이렇게 금이 가거나 깨지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대면형 형태의 주방을 만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세라믹으로 가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대면형 주방할 때 또 좋은 꿀팁이 있는데, 이렇게 저희가 2홀짜리 수전을 많이 사용하시는 걸 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2홀짜리 수전 옆에 그로의 제품의 세제 디스펜서까지 깔끔하게 설치를 하면서 밖에서 봤을 때 세제통이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세제 디스펜서를 활용을 해서 이 공간이 깔끔하게 보일 수 있게끔 이런 꿀팁들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거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식탁을 놓고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구성을 해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 식탁 뒤쪽은 저희가 전부 다 도배로 마감을 해드리면서 무몰딩 처리를 해드렸는데요. 요즘에 저희가 하는 현장들을 잘 보면 다 무몰딩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이 무몰딩 하면 뭐 비싸지 않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, 오히려 몰딩을 시공하는 자재비 인건비들이 빠지다 보니까 그렇게 큰 금액으로 차이가 나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반대편 벽은 저희가 현관 쪽부터 쭉 이어지는 벽면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필름 마감으로 진행을 해드렸습니다. 이렇게 무몰딩과 필름 마감을 같이 진행했을 때 집이 조금 더 깔끔해 보이고 정돈된 느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21평형이지만 대형 강마루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.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여쭤보시더라고요. 집이 작은데 이렇게 마루 큰 거 써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, 오히려 작은 집일수록 이런 큰 마루를 사용을 했을 때 집이 더 깨끗하고 정리가 돼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 뒤쪽은 저희 매번 현장마다 이렇게 협찬을 해주시는 트리빌리지 제품의 갤러리 액자를 지를 해놨습니다. 그리고 전체적인 조명은 간접 조명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드렸고 다운라이트의 개수를 좀 최소화해 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정말 또 꿀팁이 될 수 있는데, 저희가 사용하는 조명들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컵홀더처럼 움푹 들어가서 조명의 빛이 시작이 되는 제품들만 저희가 쓰고 있어요. 근데 이 제품
제품을 쓰는 게 뭐 이뻐서 이런 게 아니라 그 위쪽에서 조명이 쏴지고 조명의 컵홀더 안쪽을 타고서 반사되는 빛을 보기 때문에 조명을 봤을 때 눈이 더 편안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인테리어 할 때 이런 조명 참고하시면 더 좋은 꿀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 이번 프로젝트 현장에서는 정말 21평형이지만 고객님께서 사용하고 싶으신 가전들, 수납 공간들, 심지어 가구의 배치들까지 잘 해드렸던 현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거기에 더불어서 고객님께서 향후에 사용하실 때 지속적으로 집을 좀 깨끗하고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수납 공간도 정말 빈틈없이 꼼꼼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. 당장 인테리어를 끝냈을 때는 이쁠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쁘고 깨끗하고 정돈된 집에서 살려면 마감재의 중요성보다도 이런 수납의 중요성 정말 중요한 꿀팁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.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에드윈에서는 항상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객님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더 좋은 꿀팁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드웨어 쓰는 게 뭐가 장점이 또 있어요? 장점 충분히 있죠. 그러니까 사실 일반 제품을 써도 되지만 블룸 걸 많이 쓰는 게 부드럽고 이건 당연한 거고 이 하중에 대한 허용 치수가 달라요. 레일에 우리가 좀 더 무거운 짐도 넣을 수 있고 다양하게 좀 더 활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